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여름이 지나가고 선선한 가을이 다가오고 있네요. 좋은 날씨만큼이나 좋은 일들이 많으시길 소망합니다. 인사가 길었네요. 저는 30대 초반의 여자입니다. 지금은 안정적이고 여유 있는 삶을 살고 있는데요. 사실 이런 아늑한 삶을 살기까지 탈도 많고 눈물도 많이 흘린 날이 셀 수가 없답니다. 그중 제 인생에서 지우고 싶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까 해요. 제발 같이 욕 좀 해주시고 제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보듬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는 가난의 기준이 뭔지 모르겠지만 남들이 저희 가족을 보고 가난하다고 불쌍하다고 안쓰럽게 산다고 말합니다. 등등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습니다. 남들처럼 좋은 것을 입고 먹지 못했지만 그런 것들을 누리지 못해도 가난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누군가 말하는 대로 마음은 부자이고 몸은 건강하며 가족들과 함께 웃을 수 있는 이유로 크게 사는 것이 불편하거나 부끄러운 마음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저희 가족은 한 상가 옥탑방에서 월세로 살아왔어요. 부모님은 트럭을 타고 다니며 아파트 단지와 같은 곳에서 채소 장사를 하셨습니다. 두 분은 새벽에 도매시장에 나가서 물건을 사들여 밤늦게까지 장사를 하신 뒤 집에 들어오셨어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기에 저는 공부를 하며 부모님을 기다렸습니다. 다른 친구들이 공부를 억지로 하는 것과는 달리 저와 같은 경우에는 취미가 없었고 공부하는 것이 재미있어서 항상 교과서와 문제집을 펴고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수능 시험을 잘 보고 명문대 법학과에 입학하게 되어 부모님에게 자랑이 되었습니다. 제가 로스쿨을 목표로 삼아 공부하는 것에만 계속 열정을 쏟았고 대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로스쿨에 진학했습니다. 3년 넘게 가정에 일조했기 때문에 20대 후반까지 부모님을 도와야 했습니다. 물론 제가 알바를 하면서 공부를 할 수도 있었지만 부모님은 계속해서 공부에 힘을 쏟을 것을 조언해 주셨습니다. 당신들처럼 가난하지만 절망하지 말고 변호사가 되어 힘차게 살아라 라고 앞날에 대한 분명한 계획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바란다면서 말씀하셨죠. 그래서 공부를 아주 열심히 하면서 로스쿨 과정을 한 단계씩 밟아 올라가고 있었는데 계획하지 않았던 일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남자였습니다. 저는 변호사가 되기 전까지는 남자친구 따위는 사귀지 않기로 다짐했었는데 스터디 모임에서 만난 한 남자와 사랑에 빠져버렸습니다. 그 사랑이라는 것은 제 마음대로 통제되지 않았군요. 그는 제가 다니는 대학에서 의대를 졸업하고 대학병원에서 인턴으로 일하고 있었던 분이었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함께 계획하여 가짜 부부가 되기로 결정하고 사랑을 키워나갔습니다. 그가 제 집과는 다른 부유한 집안에서 자란 아들이었기 때문인지 자꾸 결혼을 서두르려고 했습니다. 세경아, 우리 결혼하자. 레지던트 과정을 시작하기 전에 결혼을 하고 싶어. 계속 바빠지면 서로 만나는 시간이 줄어들어 마음이 멀어질까봐 걱정돼. 그래서 빨리 결혼하고 싶어. 나는 아직 학생이라서 돈도 모으지 못했고 좋은 집에 살지도 못했어. 결혼 전에 사이를 좀 있는 생활을 하고 여유를 갖고 결혼하고 싶어. 서로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듯이 하지만 앞으로 우리 인연은 너도 공부해야 하고 나도 병원에서 일을 해야 하니 시간을 잘 찾아서 보내야겠지. 시간이 없어서 서로로부터 먼 느낌이 들지 않도록. 멀어지는 말처럼 마음에서도 될까봐 걱정된다니까. 난 세경일이 운명의 여자라고 확신해. 그러니까 나만 믿고 결혼하면 안 될까? 우리 집이 조금 더 여유가 있으니 결혼 자리 같은 건 신경 쓰지 말고. 진우야. 아무리 우리끼리 좋다 그래도 어른들이 허락을 하실까? 특히 너희 부모님이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나를 받아주실까? 걱정하지 마. 내 눈에 사랑스러운 내가 우리 부모님 눈에는 달리 보이겠어. 분명히 널 엄청 좋아하실 거야. 그래. 좋아. 나도 자기랑 결혼하고 싶은 마음은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었으니까 거절하지 않을게. 그렇게 우리는 결혼 약속을 하게 되었고 바로 부모님들께 인사하러 가기로 했어요. 먼저 진우를 우리 옥탑집에 데려갔는데 크게 놀랐지는 않던데요. 많이 실망할 거라 생각했었는데 오히려 좋아했더라고요. 옥탑이 좋긴 좋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다 들어오고 옥상에서 고기를 구워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 우리 가족은 여기서 질리도록 고기를 먹었어.
나중에 언제든지 고기를 구워줄 테니까 말만 해. 정말 좋아. 오늘은 너희 부모님께 인사하러 왔으니까. 다음에 오면 꼭 옥상에서 삼겹살을 구워 먹어보자. 생각만 해도 낭만이 있을 것 같아. 진우는 워낙 감성적인 남자라서 저희 가족들과 함께 있는 게 좋다고 생각해. 옥탑에 있는 화분들을 하나하나 세심히 보면서 감탄했고, 옥상이라 바람이 더 많이 불어온다며 좋아했습니다. 제가 그런 면을 보고 진우에게 반한 거였어요. 이윽고 문을 열고 들어가 저희 부모님과 마주한 진우는 그 집도로 예의 바르게 인사를 드리며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장인어른, 장모님, 처음 뵙겠습니다. 대학병원 인터넷시스트로 일하고 있는 김진우라고 합니다. 세경이랑 결혼하고 싶어서 이렇게 불쑥 찾아왔어요. 예쁘게 봐주십시오. 인사를 받은 아빠와 엄마가 차례대로 반기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이고, 세경이 남자친구가 아주 씩씩하고 반듯하네요. 응, 그렇게 입에 침이 마르도록 자랑을 하더니 그럴 만한 인물이었네요. 그래서 말이에요. 훤칠하고 잘생긴 데다 의사라니 더 바랄 것도 없을 거예요. 우리 집이 조금 낡아서도 얼른 앉아요.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요리는 잘해요. 맛있는 식사를 준비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장모님. 저 장모님 밥을 얻어먹으려고 아침부터 굶고 왔어요. 진우근이 낯을 테지만 어차피 재밌네요. 알겠어요. 상대로도 부러질 정도로 밥 차려줄게요. 남자친구의 밝은 에너지를 받은 부모님은 입가에 미소를 지으며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육해공 고기가 모두 올려진 밥상을 보고 감탄한 진호가 반찬 하나하나를 먹으며 엄마께 맛있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던데요. 그러니 부모님께서 진우가 더 마음에 들었는지 바로 결혼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우리 딸하고 결혼하겠다고 해요. 그런데 너무 젊은 나이에 하는 게 아닐까 걱정이 되기도 하고 아직 우리 집 형편이 딸을 시집 보내기에는 상황이 아니라서 말이에요. 장모님,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 집이 조금 여유가 있으니 신혼집이나 인수를 마련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저희 둘이 살 마음이 있는 작은 집에서 시작할 계획이니 부담 가지실 필요도 없어요. 진흙은 부모님께서도 같은 생각이신다면 좋겠네요. 그렇다고 빈손으로 시집 보내진 않을 거니까 걱정 마세요. 결국 친정 부모님은 진호를 처음 만난 날 결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튿날 저녁에는 제가 진우의 집으로 인사를 드리러 갔었습니다. 그런데 예비시댁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부자였습니다. 대문 앞에 섰는데 담벼락이 제 키의 2배 이상 높아 보였고 주변 주택집들도 모두 부자들만 사는 것 같았습니다. 남자친구가 초인종을 울리자 앞치마를 입고 있는 가정부 이모님이 문을 열어주셨고 큰 동작으로 인사하며 잘 부탁드린다고 인사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가정부는 달갑지 않은 표정으로 저를 대하더군요. 약속한 시간보다 늦었네요. 부모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빨리 들어오세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준비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서 조금 늦었습니다. 아가씨 때문에 퇴근도 못하고 연장 근무를 해야 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아주머니, 처음 보는 가정부가 이렇게 무서워서 시대 부모님들도 무서워할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이제야 예비시댁 문을 넘어가서 화려하고 웅장한 마당을 구경하며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예비 시부모님은 무표정한 얼굴로 제 인사를 받으시고 고개만 살짝 끄덕이며 식탁으로 안내하셨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으신 것 같아서 조심스럽게 질문을 했더니요. 시부모님께서 식사를 하시면서 먼저 어떤 일을 하시는지 말씀하셨는데 조금 놀랄만한 직업이었습니다. 두 분은 젊은 시절부터 대부업을 해오며 많은 재산을 이루셨다고 들었어요. 남자친구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니 하나도 업어서 조금 놀라셨다고 하네요. 의리 집안이 사채를 읽긴 했지만 난 아이 양반이 얼마나 노력하고 살았는지 몰라요. 자수성가에서는 지금은 서울의 부자들만 모여 산다는 이 동네까지 오신 거지? 대단하시네요. 자수성가로 이런 대저택을 마련하셨으니 얼마나 많이 고생하셨을까요? 그리고 저는 전 직업이 귀천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부업도 엄연히 합법이니까요. 색안경을 끼고 보지 않아요. 그렇다니 다행이네. 그런데 세경 씨의 집은 어디일까요? 그리고 부모님은 무슨 일을 하시나요? 우리가 진우한테 세경 씨에 대한 얘기를 한 번도 듣지 못해서 너무 궁금해요. 아, 그러시군요. 일단 제 부모님은 트럭으로 야채 장사를 하고 계십니다. 어릴 적부터 항상 야채 장사를 하고 계신 거죠. 그리고 집은 작은 옥탑방에서 사고 계시며 거기서 세 가족이 함께 지내고 있어요. 제 이야기가 마치자 승부모님의 표정이 한꺼풀 변했습니다. 아주 놀라는 듯이 저를 쳐다보시더라고요. 예비 아버지는 심각한 어조로 저에게 물어보셨습니다. 자네, 아버지가 야채 장사만 집안의 가장이셨다면 뭔가를 이뤄놓을 거예요. 트럭 장사는 부업이잖아. 아니요, 엄마와 아빠 두 분이 매일 함께 트럭을 타고 다니며 장사를 하시고 계십니다. 다른 일을 할 수도 없고 할 시간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옥탑방에 사는 부모님의 딸로서 이건 정말 장난 아니에요. 여보, 당신 말씀 좀 해봐요. 제가 지금 너무 놀라서 말이 안 나오네요. 서울에서 가장 비싼 동네에 사는 우리 집에 이런 아가씨가 들어오실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옥탑방에서는 트럭 장사를 하신다니 정말 기가 막혀서요. 아, 김진우야. 내가 지금 엄마와 아빠의 소중한 시간을 뺏기는 것도 모자라서 일어나기 싫은 데리고 온 건지? 엄마와 아버지, 왜 그래요? 우리가 진심으로 사랑하고 결혼하고 싶은 게 중요한 건데 그 배경이 무슨 상관이 있나요? 그리고 세경이는 장차 변호사가 될 인물이라는데 저한테 아깝다고 하는 말이에요. 변호사는 다 같은 줄로만 알아? 어설프게 로스쿨 나와서 이도저도 안 되는 사무실 열어서 파리만 들끓는 변호사가 얼마나 많은데? 그리고 이 아가씨는 개인 사무실도 열 형편이 없어 보인다. 언제 성공해서 밥을 벌고 살지, 미지수라고? 아니에요. 세경이는 저와 같은 대학을 나왔어. 엘리트로서의 자리라도 가지고 있는 로스쿨에서도 우수한 학생이라고 해요. 졸업을 마치면 대형 로펌에서 취직하여 변호사로 활동할 거예요. 이것만으로도 쟤보다 훨씬 더 우수한 여성이라고 해요. 훌륭한 뿐만 아니라 예쁘고 친절까지 한 이런 여성을 어디서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생각을 바꿔주세요. 자랑스러운 자녀를 가진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앞에서 내 여자친구를 비난하는 것은 대형 로펌이든 아니든 중요하지 않아요. 옥탑 사는 야채 장소 딸자식한테 내 아들을 주지 못할 거예요. 기본적으로 우리 집안과 비등한 가문의 여성을 데려오는 것이 정상인 것 같아요. 정신 차려, 이 녀석아. 그리고 아가씨, 우리 아이와 결혼하려는 것이 우리 집이야. 부자라서 그런 것이지 팔자를 한번 펴려보겠다는 의도가 아닌가요? 나중에 변호사 사무실을 공짜로 얻어줄 만한 집안으로 보인다면 큰 오산이에요. 우리는 돈 한 푼을 낭비하지 않는 부동산 업자들이라고. 그러니까 헛된 상상은 하지 말고 여기서 내 아들과 결혼시키세요, 어머니. 전 절대로 누구에게 무엇을 바라고 진혜 씨와 결혼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제 능력으로 충분히 변호사 생활을 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 오해하지 마시고 다른 시각으로 봐주세요.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도록 해주세요. 그렇지만 어떡하지? 제 눈에는 그냥 가난한 여자가 돈이 좋아서 여기 온 것 같아요. 누가 봐도 자네는 내 아들에게 한없이 부족함에 대해 시어머니가 솔직하게 말씀하셔서 주눅이 들어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남자친구가 나를 좋아하고 결혼을 희망한다고 했지만 시부모님이 마음을 닫고 고개만 가로로 저으셨습니다. 예비 시아버지는 생각을 정리하셨는지 목을 가다듬는 소리를 내면서 말을 열었습니다. 여자가 좋아도 어디서나 가진 것 하나 없는 사람을 가져와 결혼한다는 거니? 옥탑방에야 채소 농장을 우리 사돈집으로 두겠냐고요. 그런 수준의 집안이라면 어디 가서 쪽팔려 말도 하지 못한다고 생각해? 이마 아가씨 공부도 할 만큼 한 여자가 왜 이렇게 생각이 없어? 자네가 나라면 이 결혼을 허락하겠어? 길 가는 사람을 붙잡고 물어봐봐. 옥탑 사는 월세거지와 대저택에 사는 우리와 사돈이 될 수 있는지 말이야. 아무리 세상이 변해도 사람의 인연은 다 끼리끼리 이어져야 해.
자네 같은 옥탑사는 야채 장소 딸은 비슷하게 사는 과일 장소 아들 만나는 걸 시도해봐야 한다. 정상이란 이야기야. 어른이 하는 말은 다 맞는 것이니까 알아들었으면 가서 주제에 맞는 남자를 찾아보는 게 좋을 거야. 나는 시어머니의 마지막 말에 눈물을 흘리며 말을 마무리했습니다. 월세 거주라는 비웃음의 말을 처음 듣고 부모님을 직접적으로 욕을 하셨단 거죠. 제 마음이 굉장히 아프고 화가 났어요. 그래서 전 진우와의 결혼은 안 될 거라는 결론을 내리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아버님을 신뢰했죠. 2번 말씀대로 찾아온 게 아닌가 싶네요. 진우 씨를 더 이상 만나지 않겠습니다. 그럼 이만 가보겠어요. 그래도 말을 잘 알아듣네요. 알아들었으면 빨리 나가세요. 세경아, 왜 그래요? 가지 말고 끝까지 우리 마음을 전하며 설득해야죠. 아니, 부모님 말씀이 맞아요. 주제 넘게 찾아온 거예요. 그만 가볼 테니까. 따라 나오지 마세요. 그렇게 예비시댁에서 나오자 제노는 시부모님이 호통을 치셔서 따라 나왔어요. 나오려다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나는 바로 다음 날 진호를 만나 이별을 통보하고 다시는 보지 말자고 했습니다. 세경아, 왜 이래? 우리 부모님은 조금만 설득하면 될 거야. 자식에게는 부모가 없다고 하잖아. 아니, 내 부모님이 우리 부모님을 무시하고 하드한 발언을 용서할 수 없어. 난 부모님이 자랑스럽고 한 번도 가난하다고 생각한 적도 없다고. 만약 결혼이 성사된다 해도 너희 부모님의 무시를 극복할 자신이 없어. 결혼은 우리 둘이 하는 게 아니야. 가족과 가족이 하는 거라고. 우리 부모님이 말을 대신 사과할게. 어제는 괜히 결혼 반대를 하려고 아무 말이나 맡겨진 거야? 평소에는 절대 남을 무시하는 분들이 아니라고 봐요. 세경아, 제발 부탁이니까 나랑 함께 헤쳐나가자. 안 돼, 이건 안 되는 결혼이야.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부모님을 욕하는 시부모님은 내가 용납하지 못할 것 같아. 그러자 진우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애원했습니다. 세경아, 난 너 없으면 안 돼.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잖아. 우리 부모님이 저렇게 나오시는 건 정말 미안하고 면목이 없지만 난 너와 꼭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고 싶어. 우리가 결혼하면 부모님을 거의 보지 않고 살면 되잖아. 진우야,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응, 난 너 없이는 살 수 없어. 제발 나를 믿고 조금만 버텨줘. 애원하는 증오의 말과 눈물을 볼 때마다 다시 마음을 돌리고 말았어. 머리로는 이별하려고 했지만 마음이 그렇게 쉽지 않더라고. 좋아. 그래서 하는 데까지 해보자. 나도 진우랑 헤어지는 건 죽는 것보다 싫어. 그러니까 반드시 시부모님을 설득해서 그 좋은 결혼을 해보자고 했지? 그래서 진우를 믿고 끝까지 함께 가보기로 했어. 예비 시부모님이 저를 반기지 않는 걸 알면서도 몇 번이고 찾아갔다. 또 온 거냐? 넌 내 아들이 그렇게 좋으니 내가 알아들을 거라고 말했으면. 이전에는 헤어질 줄도 알아야겠죠. 그렇게 말해놓고 다시 처음으로 되돌아간 것이 거잖아요. 제 어머님, 진우 씨를 너무 사랑해서 미쳐버릴 것 같아요. 이 남자와 결혼하지 않으면 평생 후회하고 살 것 같습니다. 그러니 제 마음이 안 들고 밉더라도 부디 결혼을 허락해주세요. 엄마, 저도 비슷해요. 세경이 없으면 의사고 뭐고 다 때려치울 거예요. 이 여자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요? 그러니까 무조건 허락해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둘이 결혼하고 말 거예요. 뭐야, 이놈의 자식이 부모 앞에서 못하는 소리가 없어. 아주 로미오와 줄리엣이 따로 없네? 우리랑 여자 아버지는 결코 상사하는 쪽으로 경쟁하는 집안의 딸과 같다고요. 결혼시키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둘이 좋아 못생기다면 나가서 살아라. 호적에서 파버리고 나가라는 말이야? 시어머니는 그렇게 호통을 주시며 방으로 돌아가셨고 새아버지는 결코 결혼을 허락할 수 없다며 저를 내쫓아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진우는 계속해서 연애를 이어갔고 둘은 결혼할 계획까지 세웠습니다. 그와 같이 있으면
어디라도 좋았으니 지하방인지 옥탑방이든 상관없었습니다. 진우는 저와 반드시 결혼을 하겠다며 월세방을 구해서 살림부터 차리자고 했습니다. 이에 저는 부모님께 불효를 저질러 하는 것이지만 남자친구의 말을 따르기로 하고 둘만의 터전을 알아보러 다녔습니다. 그 결과 살만한 원룸을 선택하게 되었고 며칠 뒤 계약을 하기로 했습니다. 수업을 듣고 집으로 돌아갔는데 옥탑문 밖으로 부모님의 목소리가 아닌 다른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곧장 들어가지 못하고 시어머니가 저희 부모님께 무슨 말을 하는지 듣게 되었습니다. 이봐야 아줌마, 딸 교육을 도대체 어떻게 시킨 거예요? 내 아들하고 결혼하지 못하겠더니 살림을 차리겠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되다고 생각하세요? 거지근성이 얼마나 충만한지. 염치가 하나도 없네요. 나는 분노해야만 하는데 분노하지 않겠어요. 아이들이 살림을 차린다고 했다는데 우리도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사돈. 사돈, 누구세요? 옥탑방에 사는 월세까지 주물리는데? 어디서 그런 말을 하다가 이제 보니까 당신 딸은 누구를 닮았는지 알겠네요. 애미와 아빠를 그대로 닮은 겁니다. 분수도 모르고 겹치는 게 정말 당신들이랑 똑같은 말이에요. 당신들과 우리 집이랑 사돈 맺으면 뭐라도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아이들이 살림 차리는 걸 알고 있는데 아무것도 몰랐다고 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결혼해도 괜찮아서 그저 허락해주면 안 될까요? 여사님께 바라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이봐 아줌마, 나 미쳤다고 캡사는 거지. 나부랭이랑 결혼하겠어. 트럭을 타고 다니면서 풀떼기를 파는 주제. 감히 우리 집안과 결혼을 하겠다고 하는 거야? 양치 먹는 년아, 나는 너희 같은 거지 새끼들을 증오하니까 결혼과 관련하여 어쩌고 하면 가만두지 않을 줄 알아. 그리고 당신들의 거짓 딸년한테 확실히 전해. 내 아들이랑 살림을 꾸미는 날이 제삿날이라고 말이야. 아우, 재수 없어. 이런 시궁창 같은 곳까지 와서 이런 소란을 피워야 하는 거야? 참지 못하고 옥탑방의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예비 시모의 얼굴을 보고요. 분노한 말을 전했다. 지금 우리 부모님께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요? 우리 부모님이 어머님께 어떤 죄를 범했다고 거지 새끼는 시궁창이라는 말씀을 하십니까? 인격 모욕하고 괴롭힌 것에 대해 당장 사과하십시오. 얼씨구, 호랑이도 제 말하듯이 왜 어미와 아비에게 쌍소리를 하면 견디지 못하시겠습니까? 좋은 말로 한다면 내 아들과 헤어지기 전까지는 곰팡이 썩은 채로 집에 오지도 않았을 거예요. 말 좀 그만하세요. 우리 집과 부모님을 어떻게 계속해서 비난하시는 건가요? 누가 들으면 어머님 집안이라도 재벌인 줄 알 것 같습니다. 되는 줄 알겠어요. 차차로 다른 사람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만들며 먹고 살고 계시는 거죠. 이게 어디서 욕을 하는 거예요? 내가 봤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억지로 환취시키는 걸 봤는지? 우리는 합법적으로 일해온 선량한 사업가라고. 지금 하고 계신 행동을 보니까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여하튼 어머니의 아들과 헤어질 것이니까 당장 부모님께 사과하고 나가세요. 그거 정말이에요? 내 아들과 헤어질 거라고? 당연하지요. 어머님이 이렇게 행동을 하는 것을 내 두 눈으로 봤는데 어떻게 아들을 계속 만나겠어요? 어머님 같은 분을 시어머니로 모시고 사는 것이 옳으니까요.